안녕하세요. 메리츠 자산운용의 조니 대표입니다. 오늘은 저 혼자 진행하는 게 아니고요. 저 옆에 계신 이지숙 이사인데요. 이분은 저희 회사에서 연금을 주로 하시는 분입니다. 오늘 특별히 마련한 시간은 여러분 잘 아시죠? 우리 한국 분들이 노후 준비가 가장 안 된 나라 중에 하나인데요. 그 노후 준비하려고 그러면 구체적으로 어떻게 해야 되느냐? 제가 생각할 때 가장 좋은 방법은 연금을 통해서 하는 겁니다. 근데 연금이라는 그 용어가 주는 어떤 두려움이 있죠. 그 제도적인 것도 잘 모르겠고 구체적으로 어떤 게 있는지. 근데 생각보다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그래서 너무 깊게 들어가지 않고 연금이 무엇인가, 또 어떤 종류가 있나, 그래서 좀 간단하게나마 우리가 들어보는 시간으로 하겠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메리츠 자산운용에서 연금 담당하고 있는 이지숙입니다. 먼저 반갑습니다. 그래서 저는 이제 아무것도 모른다고 생각하고요. 좀 초보적인 질문이라도 시작을 하려고 합니다. 연금이 뭡니까? 연금이 뭡니까? 라고 질문을 해주셨는데요. 저희가 존니 대표님이랑 강연을 다니면서 수많은 분들을 만나뵈면서 던지는 질문도 똑같은 질문을 던집니다. 연금 혹시 있으십니까? 연금이 뭡니까? 라고 물어보면은 가장 먼저 들려오는 대답이 국민연금이요 라고 얘기를 하시더라고요. 먼저 연금은 크게 두 가지로 나뉘어집니다. 이제 방금 말씀드린 국민연금과 같은 공적연금이 있고요. 그리고 퇴직연금, 개인연금인 사적연금이 있습니다. 이렇게 두 가지로 구분을 하시면 될 것 같아요. 네. 그래서 저는 이제 국민연금은 이제 대부분의 사람들이 가입돼 있겠죠. 네네. 네. 물론 국민연금도 가입되시지 않은 분들이 그래도 많은 게 좀 안타깝긴 하죠. 근데 제가 저번 몇 달 전에 유튜브에 올리기도 했지만은 퇴직연금에 대해서는 DB형하고 DC형이 있고 DB형과 DC형의 장단점에 대해서 말씀드렸고요. 근데 저희가 이번에 커버하려고 하는 건 퇴직연금은 아니죠. 퇴직연금은 회사의 방침하고도 맞는 부분이 있어야 되고 하니까 그것보다는 또 다른 사적연금이죠. 그 연금저축에 대해서 알아보면 되겠습니다. 왜냐하면 연금저축은 당장 시작해야 되고, 그리고 구체적으로 내가 어떤 액션을 취할 수 있으니까요. 그래서 연금저축에 대해서 좀 말씀해 주시죠. 연금저축, 개인연금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이 직접 금융기관을 방문을 하셔서 계좌를 만드셔야 됩니다. 그리고 방문하시는 금융기관에 따라서 상품이 좀 나뉘어집니다. 금융기관은 보통 세 가지로 나뉘어지는데요. 보험사, 은행, 증권사 이렇게 나뉘어집니다. 보험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상품 같은 경우는 저희가 용어를 연금저축보험이라는 용어를 씁니다. 그리고 은행에 가서 지금 만드시는 상품 같은 경우는 연금저축신탁 또는 은행이 요새 방카슈랑스라 그래서 보험 상품도 판매를 하기 때문에 연금저축보험일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증권사나 저희와 같은 은용사를 통해서 가입하시는 연금저축 상품은 연금저축펀드라는 용어를 쓰고 있습니다. 저희 같은 경우는 지금 그 비대면 계좌에서 어플을 통해서도 계좌 개설이 가능합니다. 네네. 근데 그 연금저축 왜 해야 되는 건지, 어떤 효과가 있는지 그런 거에 좀 말씀해 주시죠. 연금저축 계좌가 굉장히 장점이 많습니다. 우선적으로 근로자분들이 이 상품에 많이 가입되어 있는데 가장 큰 장점 중에 하나가 연말정산 때 지금 세금을 돌려받는 세액공제 혜택이 있습니다. 납입하시는 금액의 400만 원 한도 내로 해서 16.5%를 지금 세액공제로 돌려받아요. 그래서 많게는 한 60만 원 정도를 지금 돌려받으실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로 그 투자하시는 상품에 따라서 이제 세금이 좀 있어요. 예를 들어서 이제 이자 배당 소득이라든지 거기에 따른 이제 세금을 보통 펀드도 세금을 내듯이 내게 되어 있는데 이 세금 자체를 내지 않고 이연을 시켜줍니다. 그래서 계속 재투자가 가능하도록 해드리고 있고요. 그리고 대신에 이제 연금으로 받으실 때 저리로 3.3에서 5.5%로 이제 낮은 세율로 과세가 되는 그런 혜택이 있다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이런 혜택 때문에 무한정되는 건 아니고 400만 원까지 그 세금 혜택을 줄 수 있다는 거네요. 그러니까 400만 원은 무조건 채워야 되는 거군요. 미니멈이죠. 그러면, 최소한도로 채워야 되는 금액인 그렇죠. 거죠. 네네. 그러니까 400만 원은 무조건 채워야 되고, 그러면 1,800만 원이라는 얘기는 또 어떤 얘기인가요? 그러니까 이런 혜택들이 있기 때문에 좀 인별로 계좌의 한도가 있습니다. 연회에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그럼 아까 400만 원이라는 거는 무슨 뜻이고 1,800만 원이라는 건 무슨 뜻인가요?
이제 여기서 이제 정리를 네, 좀 한번 네, 하셔야 네, 되는 거죠. 네. 400만 원까지는 연말정산 때 세액공제가 네. 될 수 있는 네. 금액의 한도고요. 네, 네. 1,800만 원이라고 하는 거는 연금저축계좌에 납입할 수 있는 연애 한도 금액입니다. 그러니까 내가 만약에 여유가 되면은 연금저축계좌에 1,800만 원까지 납입이 가능합니다. 더 이상은 안 되고요. 오케이. 그 네. 계좌 안에 1,800만 네네. 원까지 할 수 있다. 그 다음에 네네. 세금 정산할 때 그 나머지 그 400만 원보다 더 받을 수는 없지만 네네. 대신에 배당이라든가 이자 소득이 있을 때 그거를 이연할 수 있다는 장점이 있겠군요. 아, 네네, 맞습니다. 예. 또 하나 질문이 궁금한 게 예를 들어서 한 가정에 그 부부가 있을 경우에 그 한 부부가 하나 계좌만 가능한 건가요? 아니면 따로따로 그 남편 되시는 분과 그 부인 되시는 분이 따로따로 할 수 있는 건가요? 이 부분에 대해서도 굉장히 근로자분들이라든지 이런 주부분들이 많이 질문을 하세요. 그러니까 저희가 권유드리는 바는 이 연금저축 계좌는 인별한도입니다. 그리고 아까 말씀드린 이런 여러 가지 과세이연 효과도 있기 때문에 저희가 그 인별로 나눠서 주 소득이 없으신 분들이시더라도 꼭 가입을 하시라고 말씀을 드려요. 그리고 한 가지 더 이 연금저축 계좌에 가입하시는 분들은 소득이 없으셔도 되고 나이가 어려도 됩니다. 그래서 온 가족들이 전부 다 이 계좌를 가지고 있으면 좋을 것 같아요. 굉장히 좋은 생각이네요. 네. 그러니까 나이가 어린 미성년자도 네네. 그 가입을 하면 굉장히 유리하겠군요. 근데 조건이 있죠. 55세까지 찾지 못하는 게 있죠. 예, 장기 네, 투자를 지금 하셔야 되는 거죠. 이 계좌 그렇죠. 같은 예. 경우는. 그래서 어느 정도는 노후 준비하려면 이런 강제성이 필요한 겁니다. 그러니까 미국 같은 경우에 401k 플랜 같은 경우는 59.5세까지 아, 찾지를 못하게 하거든요. 그래서 어느 정도 강제성이 있어야 이건 당연히 해야 되는 거구나 하고 그 가입하니까 사실은 그게 어느 정도는 필요하겠죠. 이 계좌에 대해서 나중에 낮은 연금소득세를 받아야 되기 때문에 좀 조건을 좀 뒀습니다. 5년 이상 납입을 하셔야 되고요. 만 55세 이상이 될 때 60세 받으셔도 되고 70세 받으셔도 됩니다. 10년 이상의 기간 동안 연금의 형태로 받으셔야 된다는 이런 조건들은 좀 있습니다. 자, 오늘 이 연금에 대해서 정리를 하자면 우리가 알고 있는 그 연금은 크게 공적연금이 있고 사적연금이 있고 그다음에 사적연금에서는 퇴직연금이 있고 개인저축 그 연금저축이라는 게 있는데 연금저축에 은행에서 살 수 있고 보험회사에서 살 수도 있고 증권에서 살 수 있는 세 가지 종류가 있는데 그다음에 우리가 가입 조건에 대해서 의논을 했습니다. 그러니까 누구나 할 수 있고 그리고 만약에 가족 중에서 따로따로 하는 게 그 세금 혜택을 다 받을 수 있기 때문에 유리하다. 거기까지 했고요. 또 조건으로는 55세 이후에 찾을 수가 있다는 거 하고 그리고 찾는 때는 그런 그래서 그 자기가 자유롭게 기간을 두고 찾을 수가 있다는 거죠. 미국의 401k 같은 경우는 어느 정도 되면은 그 찾지 않으면 거기 세금이 붙습니다. 그리고 세금이 굉장히 높아요. 그래서 제가 네. 한국의 제도가 미국의 401k보다 연금저축 이 제도가 훨씬 더 유리한 것 같아요. 그래서 제가 볼 때는 이거는 무조건 하셔야 된다고 생각하고요. 그래서 다음번에는 우리가 그 사적연금 중에서 연금저축에서 보험이 있을 수가 있고 그 다음에 이런 펀드나 아니면 그 은행의 신탁 벌써 용어가 벌써 좀 헷갈리죠. 근데 다음에는 이 세 가지 중에서 장점 그리고 단점이 뭔지 여러분들이 어떻게 하는 게 가장 유리한 건지 그걸 알아보는 시간도 갖겠습니다. 여러분들 감사합니다. 네, 감사합니다.